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어제 법정에서 4분 동안 심경을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을 정치 보복의 마지막 희생양으로 삼아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의 반응 각각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의 반응부터 여러분 보시죠. 지금 전 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당군 이래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 혐의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사법적 절차를 받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정당한 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즉각 이러한 도전 행위를 중단해야 될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천번 만번 통렬하게 반성하고 석고 대주해도 부족할 판에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발언이 오히려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괴변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법원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재판 외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운동이나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구속영장 재발부 직전에 생방송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30분 문제와 관련해서 호들갑에 가까운 언행을 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카메라 기자들이 취재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희경 대변인의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사법부 정치화 우려와 맞닿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정치적 지지를 끌어모으겠다는 도박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반응 중심으로 자세히 함께 이야기 나눠드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춘호 위원, 정치권의 반응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여요. 특히 바른정당의 반응이 이쪽 저쪽을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듯한 그렇습니다.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우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런 점에서 또 한 번 드러나는 것이 바른정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잡기 어렵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배신을 당했을 뿐이지 부정한 청탁이랄지 권한 남용과 같은 범죄 행위를 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현 재판부를 보니까 더 이상 이 재판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재판을 더 이상 사실상 받을 수 없다. 앞으로 재판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이것이 이번 재판이야말로 법치의 이름을 빈 정치 보복이다라는 거고, 다만 이 건과 관련한 역사적인 멍해, 책임 이런 것은 내가 모두 안고 갈 테니 나의 부하였던 공직자들이나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기 바란다. 이 말인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4분간의 발언이거든요. 4분간의 그 짧은 시간에 비하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내용을 보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죠. 그 재판에 관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내용을 쭉 구술을 했고 이에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변호인들이 살펴보는 게 있었지만은 원문 그대로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반응 나온 거 있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건데 청와대 대신에 어제 이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이것을 지금 사법적 절차를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곧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직접적인 반응을 좀 자제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좀 주시하는 것 같고 뭐 때에 따라서는 또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 발로 또 반응이 나올 것도 같은데 두 분 교수님 이미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긴 하지만 두 분은 오늘 나오셨으니까 두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분 동안의 심경 토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생각을 가감없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박근혜 대통령식의 정치 투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성공할 거냐 성공하지 않을 거냐는 크게 세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명분 그리고 지지 세력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이 일을 정치 투쟁을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 이 세 가지가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이제 심정을 나타냈는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요. 자신은 탄핵이 됐고 구속이 됐고 정권이 교체됐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약간 깊이 있는 성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죄는 없고 항변만 있었고 그리고 참여는 없고 보복만 있었다라고 저는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은 그동안 크게 한 몇 가지 말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억울하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른다. 그리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어휘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줄곧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크게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이제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야권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걸었고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끊임없이 이제 정치권은 정치 보복의 프레임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름대로 난기류에 지금 뭐 직면해 있다라는 그런 평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우리 김영준 교수님이 아주 이제 정제된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뭐 거칠게 표현하셨어요. 아니 뭐 거칠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대단히 비겁하다 일단. 좀 거칠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아까 그 전제를 다룬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통령 시절에 사법적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썼고 그리고 재판은 사실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기서 마침표가 찍어져 봐라. 이건 정치보복에게 한 거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이 사법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 사법부의 재판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정면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그리고 국회가 253명의 그 탄핵 결정을 내렸던 것이고 탄핵 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민주권의 원리, 이른바 민주주의의 원리에서도 봐도 탄핵이 된 것이고 이른바 또 흔히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헌정주의의 관점에서 봐도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정치 보복이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일종의 정치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있는 장외에 있는 여러 지지자들을 통해서 뭔가 정치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법을 정치화해서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사법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심경 고백이 심경 토로가 구속영장 재연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 저런 심경 토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호응을 얻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점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저런 식으로 정치 투쟁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구속 연장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모든 결정이 끝나고 나서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1심 재판부에 대해서 벌써 1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저런 식으로 이제 쐐기를 받고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화로 프레임을 바꿔서 당신은 결국은 뭐 희생당했고 보복을 당했다라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그동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기칠남 리더십. 모든 거를 다시 다 하고 두 번째가 만시지탄 리더십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배신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곳곳에서 다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저는 가장 어떤 일이 우선한다 것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참여가 우선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어제 전체 문장을 보면은 참여는 전혀 없습니다. 예. 오로지 자신이 좀 억울하다라는 것만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참회록을 들을 수 있었다면은 오히려 더 나았을 것이라는 훨씬 말씀이고요. 더 설득력이 있을 예, 어떤 것이었다. 말씀하시려고 했습니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1심 재판부가 이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에 불만이 있었다 그러면은 재판부를 기피하면 돼요. 그러면 1심 재판을 다른 재판부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우리 법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 재판부에 대한 기피가 아닌 사실상의 재판에 대한 거부를 한 것은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재판을 더 이상 법정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포기를 하겠고 앞으로는 정치 투쟁 이 부분에 주력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네, 있습니다. 법원도 어쨌든 간에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최종 선고가 언제 나올지 현재로서는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이번 주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하나 변호인단도 모두 사퇴하고 이제 자신이 직접 만들었고 대선 승리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부터도 결별을 통보받기 직전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거든요. 내일입니까? 원래는 내일 한다고 그랬어요. 내일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 그다음 역사적 멍해를 내가 안고 가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는 자유한국당에서 쫓아내는 모양새라기보다는 좀 스스로 걸어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그걸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그런 상태라서 내일 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모레쯤 열릴 가능성이 높고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 23일날 이제 홍준표 대표가 미국 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출장 전에는 이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잘못은 무능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참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먼 길을 가야 할 입장입니다.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 글도 가만히 보면 잘 쓴 글이에요. 네.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 입장이니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님 알아서 잘 결정해 주시고 본인께서 얘기하시는 정치보복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싸워나가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한 거는 큰 틀에서 보면 투트랙으로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 정부에 대한 투쟁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현재 홍준표 체제에 대한 투쟁 요소도 같이 함께 맞물려 들어가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만든 새누리당에 스스로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친박을 결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절박함이 묻어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홍준표 대표는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겠으나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진 탈당을 해서 보수가 괴멸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 그러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수가 재건될 수 있는 나름대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큰 틀 속에서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당내 친박 인사들로부터 엄청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강을 넘지 않으면 결국은 보수가 재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나와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정제된 발언이지만 결국은 정중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그런 저는 문자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다시 결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이런 생각이 본인의 생각대로 잘 추진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지금 일단 뭐 정치보복 프레임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투쟁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자신의 어떤 출당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내의 친박 의원들에게는 사실 정치 투쟁을 하라라는 일종의 그 무슨 외부로부터 오다를 받은 뭐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명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을 계속 얘기해 왔던 건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그런 선언을 함으로써.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아마 그런 점들을 지금 양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좀 합리화시키고 그러나 정치보복 프레임 계속 해나가겠다는 양쪽에 얘기를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이 통합과 관련해서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처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친박 의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름의 명분을 얻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당장은 좀 주춤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최 교수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화 간의 통합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분석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여야 간에 논쟁이 더 격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야기 여러분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 부결됐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당분간 김희수 권한대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뜻이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는데 야3당이 국민의당까지 포함됐습니다. 국회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논란이 격화되고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서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9명 정원 가운데 8명이 있습니다. 1명이 공석인 상태인데 8명 모두가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 모은 전체 재판관 회의 주제를 김희수 대행이 했다고 합니다.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김희수 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회의였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원이 모여서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저는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말에 틀린 건 없는데 해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렇게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언제까지 조속히 내가 헌재소장을 임명을 할 테니 그 전까지는 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인정해라 라고 했었으면 모든 문장이 완벽하게 갈 수 있었는데 임명 절차에 대한 부분은 싹 빠지고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년도까지 이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그것은 편법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완전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청와대의 반응, 청와대 입장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다.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해석은 조금 과도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나왔던 그 헌재 재판관들의 그 결정은 사실상 지금 이 헌재소장 대행체가 꽤 지금 오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체제가 내년 9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야당이 해석한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보도가 됐었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원론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좀 봅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헌법재판소는 사실상의 사법부거든요. 사법부가 사실 청와대의 그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공모할 수 있고 정쟁적인 요소를 유발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헌재 재판관들이 그러한 것들 정치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헌재에서는 재판관들이 원론적으로 정말 이것이 너무 헌재 소장의 공백이 오래가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정치권의 그 우려를 같이 담아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을 청와대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한 생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SBS 법조팀의 취재기자와 제가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헌재 재판관, 헌재 분위기가 좀 청와대에서 좀 비판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최 교수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게요. 어제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 형식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담회 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하는데 중요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뒤에 공보관을 불러서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쓴 이 내용을 발표를 해라.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헌재 재판관 전원이 뭔가 이것에 관해서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겠다는 뜻이 있었던 거고요. 뒤에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논란이 된 직접적인 계기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최초 발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럼 윤순호 의원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하고 보여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가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아까 페이스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부분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것이고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제 헌법재판관들의 회의 결론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애시당초 처음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습니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그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공개하지 않고 청와대가 공개를 했었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희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김희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말이죠. 청와대가 지금 지난 10일에 발표한 거고 지난달 18일에 재판관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렸다는 부분이고요. 네. 왜 이런 시간적 격차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발표하지 않고 청와대가 발표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굉장한 잘못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 중에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희수 권한대행의 계속 임무 수행에 동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마치 뭐가 빠져 있냐면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이 말을 넣었어야 돼요. 이 말을 넣지 않고 계속 수행에 헌법재판관 전원이 동의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김희수 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재판소장을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겠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청와대의 인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시정 의사 내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그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 야당 쪽에서 보면 김희수 대행 체제로 내년 9월까지 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부분,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분명히 미리 바로 잡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은 내용을 청와대가 브리핑한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첫 단추가 좀 잘못 꿰진 것이 아니냐라고 한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 부분은 상당히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청와대가 나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박 대변인도 나서고 또 대통령도 글을 올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야당에게는 충분히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문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지난 9월 달에 이제 결정을 했고 헌재 소장하기로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동의를 한 거잖아요. 부결된 다음에 그걸 청와대가 굳이 나서 저렇게 대행 체제가 됐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논란을 자초한 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청와대가 헌재 소장 임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확실한 입법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헌재 소장으로 누굴 임명하더라도 논란이 해소되기 어렵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내년 9월까지 가겠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것도 좀 미숙했고 나중에 청와대가 앞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좀 정리해 줄 필요는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어제 헌법재판관들이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정상적인 구성해달라 이렇게 의견 모은 데 대한 정치권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3당 어떤 얘기했을까요? 헌재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꼼수적인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이제는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와대가 김희수 대행 체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도대체 청와대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관계 참모들의 헌법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 헌재 소장을 정식으로 지명을 해서 국회의 인준을 거치기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야3당의 반응은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이 청와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헌재 재판관들의 이런 얘기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 한 명 빨리 임명해달라는 요청 아니겠느냐.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도 이미 밝힌 바가 있듯이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의 1인 추천을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재판관을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난번 지명했는데 야당에서는 오로지 정략적 접근과 발목 잡기로 부결시키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임기 중인 재판관 중에서 누구를 추천하더라도 야당은 또 발목 잡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서 논란의 소재를 우리 국회가 없애줘야 합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법안 처리에는 소홀하면서 대통령에 대해 딴죽을 걸고 헌재 내부의 권한대행 추천에 대해서까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얘기했던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 현재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안, 현재 제출되는 관련 법안 처리해달라. 그 부분에 지금 민주당은 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지금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중에서만 헌재 소장을 임명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헌재 소장에 대한 임기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새롭게 임명된 헌재 소장의 임기를 자녀 임기, 예를 들어 내년 9월까지로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숙한 정치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빨리 입법화를 추진해서 이런 논란을 없애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김희수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저는 결심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국회에서 부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했으면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통 큰 차원이 아니라 정도 정치. 저는 이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걸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과거 정부는 편법과 그리고 불통과 국회 무시라면 정도가 소통과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지만 이게 새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는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수 권한대행이 뭔가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청와대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의견 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조속히 헌법재판관 1인을 이제 채우겠다고 하는 그래서 구인 완전체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다만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아마 새로 보임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기존 재판관 가운데 김희수 재판관을 선택했었는데 부결됐으니 새로 임명하는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시에 지명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임기 논란도 일단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 파행됐죠. 바로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 때문에 파행됐습니다. 당시 야당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도 없고 재판관 자격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고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온몸으로 혼자서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할 때마다 여야 의원들 계속해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충돌했다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가급적 질문해 주시는 것이 본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다. 저는 이렇게 저희 의견을 밝히고요. 위원장을 하다가 누군가 이사장을 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누군가 이사장을 하면서 기관에다가 정책을 바뀌었잖아요. 좀 낮추세요. 공단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도 이현 이사장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를
질문인데 지금 미리 얘기를 함으로써 이현 이사장이 진술할 내용들을 미리 지금 입을 막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박범계 위원장도 지금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요. 잘하고 없다세요. 정식으로 말하고 조용히 해요, 조용히.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오다 사체질이야. 박범계 의원님, 집권 여당, 잠깐만. 집권 여당 최고위원을 최고위원답게 품위를 지키세요. 위원장이면 법사위원장 바뀌라고. 완장 그만 차고. 창피한 줄 알아서 형사소로 고발된 가지고 있어. 대양심사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법사위에 출석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왜 출석 안 합니까? 자기 형사님 누군데? 내려가지 말고 의사진행만 하겠습니다. 자. 자기 형사님 누굽니까? 창피하지 마세요. 그만 자제하세요. 최고위원답게 행동하시고. 집권당 됐다가 완장찬 역할 그만하세요. 그렇게 평가 진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신환 의원님 의사진행만 하십시오.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이현 이사장 얼마 전까지 세월호 조사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했고 그러다가 저렇게 여야 의원들이 말싸움을 벌였고 잠시 정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시작점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이 문제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국회 국정감사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이 문제가 됐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현충사입니다. 이수진 장군 사당인 거 국민들이 다 알고요. 근데 청장. 예. 지금 현재 현충사에 걸려있는 저 현판, 저 누구 것입니까? 전 박정희 대통령 현충사에는 그 두 개의 사당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 글씨냐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글씨입니다. 숙종 현판은 어디 갔어요? 그건 그 원래 사당이 회철이 돼가지고 30년대에 복원됐던 그 사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북 후손들이 저거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죠?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바로 적폐라고 봅니다. 왜 숙종의 현판은 안 보이고 저 박정희 대통령의 저 글씨가 저기 있습니까? 뭐 교체를 할 의사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교체할 의사 있냐고요? 아니, 저 청장께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박사학위 논문 심사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관련 전문가들 검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라 청장의 의사를 묻는 거예요. 교체 의사가 있는지를. 두 가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문학의 적폐 청산하다고 청장 만들어 드린 거 아닙니까?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 현충사에 걸려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이것이 적폐다.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저는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충사에는 이제 숙종 임금이 내린 이제 현충사라고 하는 현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966년에 67년에 걸쳐서 이제 현충사 성역화 작업을 하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글을 쓴 한글로 쓴 저 현판 두 개가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 자체가 적폐라고 하는 주장에 동감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특히 저는 안민석 의원이 질의 중에 적폐 청산하라고 청장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도 저는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뭐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안민석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두 분 교수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바꿔야 되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적폐인가요? 그리고 지금 저는 총장이 얘기한 거는 맞습니다. 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존중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냐면 과거 정부는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윽박 지르고
억압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정부는 소통하고 국민들과 같이 가고 예의를 갖추고 품격 있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민석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 그렇지를 않아요. 굉장히 고압적이고 오히려 저는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적폐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정부 적폐, 사회 적폐를 얘기하면서 오직 국회 적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의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각성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저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라는 것이 좀 부적절하고 너무 고압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좀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종진 문화재청장 답변 가만히 보면 말이죠. 사당이 2개가 있고 원래 사당이 회철이 돼가지고 30년도에 복원됐던 사당에는 숙종 현판이 있고 또 한 군데 사당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또 글씨가 있고 현판이 있고 말이죠. 지금 앞에 이제 김 교수님이 대단히 고압적이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일단 질문을 했으면은 답변을 일단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워낙 많이 나온 얘기니까 이건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현충사 이제 이 현판을 내릴 것이냐 올릴 것이냐 문제인데 저건 역사학계에서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썼다고 그것을 적폐다라고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적폐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적폐가 정말 적폐 같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좀 민주당 의원이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런 말을 함으로써 야당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너무 과하다라는 말을 왜 듣습니까? 제가 봐도 과해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과하면 부족하면 못하다고. 정확한 논점과 정확한 쟁점과 본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저런 문제 가지고 무조건 박정희 전 대통령 서치가 내리시오로 하면 논거가 떨어지잖아요. 같이 결론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왜 박정희 전 대통령 썼으면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근조근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저런 이유가 있구나. 그렇다면 저게 역사학계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 내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인식시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의원들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또 아까 저 권선동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야당 의원에게 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신 내가 집권에서 완전 쳤다. 그것도 남을 고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야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야를 같이 싸잡아 비판하는 걸 제가 제일 경계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부신되고 정치 부신의 모든 이 피해는 국민이 받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 양미론을 싫어하는데 오늘 보니까 저 지금 안민석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너무 고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국민들과 맞지 않습니다. 예, 최 교수님 평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적어도 안민석 의원이 오늘 했던 딜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해주셨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